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 새롭게 인사드리는 풍문으로 들었소.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내 계좌에 돈줄 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분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2024년 새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주시는 시간 갖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50분 동안 주도주, 저평가주, CES, 전략주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내 계좌에 불기둥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50분 동안 방송만 잘 참고하신다면 올해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 대표님의 돈줄 종목 나갈 거고요. 이 돈줄 종목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그동안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내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오늘도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엄선하신 돈줄 종목 무려 4개나 가져오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정말 이 종목들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 교육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이 첫 번째 섹터로 나스닥, 또 다우지수 분석을 비롯해서 코스피 지수까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달려보실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님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작년에 이도 저도 많은 수익들 얻어 가셨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미국 국채금리가 5%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올라간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증시를 간단하게 보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새해에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비워내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이 모든 투자자들이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하나 구성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뭐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37,000도 넘어서 그냥 사상 최고치 계속 행진하고 있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의 가장 표본이 되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증시는 다우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증시 다우보다는 약하지만 작년 연중 고점은 돌파해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도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느냐는 또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당겨진다라고 하면 지금 5월 정도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3월에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주 중심의 이런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3월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닥스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죠. 유럽 또한 좋단 말이에요.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스라엘도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입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너지적인 입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자,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못난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대립하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 길들이기 시행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못난이 증시로 아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양회를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고 뭐 생산 부분이 회복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요 3,000포인트 회복되는 구간을 잘 보세요. 3,000포인트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도 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뭐 ETF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펀드나. 자, 그리고 니케이 지수 뭐 10년을 잃어버렸느냐 20년을 잃어버렸느냐 했었는데 사실 일본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구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특히 상승 초입에 워렌 버핏도 일본의 매력 있다, 나도 투자한다라고 해서 비중을 늘리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들어와서 일본 증시가 이렇게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3,500 구간에서 저항은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뭐 더 좋아질 것이고 뭐 통화 정책의 전환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만 관심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하게 장중에 좀 움직임은 영향은 있지만 아주 밀접한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다 사상 최고치, 중국 빼고 일본도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0 넘어 2,600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근거는 뭐다? 여러분들 제가 산타랠리 2막 시작이다라고 연말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2,600 돌파 시도하는데 2,600 정도는 가볍게 지나가는 구간이고 우리는 사실 뭐 3,000포인트 갈까요 말까요 이런 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전에 뭐 2,800부터 말씀하시는데 저는 3,000 아래 있는 게 사실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거라고 봅니다. 일본 증시 날아가는 거 보세요. 왜 움직여요?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 수혜를 입는 최고의 수혜 국가다라는 프리미엄까지 붙는단 말이에요. 자, 일본만 수혜냐? 또 다른 수혜 국가가 바로 한국이란 말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최대 수혜국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바닥권에 있어야 되느냐. 2,600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하실에 갔다가 이제 1층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3,000 위에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보조는 맞출 수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코스피가 먼저 2,600 도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90을 향해서 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먼저 움직여준 다음에 동생이 따라오는 움직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스피 못 올라갔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좋은 거고 그리고 1월은 보통 코스닥이 강세가 나온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코스피가 그렇다고 1월에 약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심으로 해서 1월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관련주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온 거 다들 체크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오늘 좀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위안 삼으세요.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들 수급. 코스피 지금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어떻게 됐어요? 17조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11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만 6조 원을 매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최근 2달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거기에 선물도 매수를 쌓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있어요. 최소한 3월까지는 상승세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미국의 FOMC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대로 올라타서 더 큰 수익을 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청룡회 아니겠습니까? 청룡이 비상하듯이 우리도 올라타서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청룡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를 올라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 정도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발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수급, 얘네가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왔겠죠? 지수가 상승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도 제대로 올라타서 한번 크게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890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흐름 자체가 좋아요. 추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840 이 구간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2차 전지주가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LNF 그리고 HLB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 시청에서 넘어가죠 이제. 그러면은 코스닥이 대격변이 한번 나온다. 시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2차 전지 비중이 싹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봇이랑 반도체, 뭐 엔터 콘텐츠 이런 부분이 살짝 올라오게 될 거예요. 뭐 의료기기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코스닥이 될 것이고 코스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에 좋은 구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가 먼저 지수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챙기시면 돼요. 이 순환매 이후엔 다시 주도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 순서만 잘 챙겨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있느냐 그리고 순환매는 어떤 섹터 쪽으로 돌 것이냐 제가 가장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집중해서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표님 연휴 기간 동안에 방송 준비만 하셨나 봐요. 정말 쩌렁쩌렁하고 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육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내용들 보시면은 나스닥 다우부터 시작해서 니케이, 코스피, 코스닥까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죠. 오늘 남은 50분 동안 오늘 방송 시간 중에 대표님이 새해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을 제대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함께 하시면 대표님께 실시간으로 질문도 할 수 있으시고 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전략 세우는데도 도움 되니까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대표님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닥권 종목 또 추세가 좋은 종목들 잘 담아서 이 종목들 지금 기세가 있을 때 미리 청룡처럼 미리 선취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돈 벌려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급은 계속 들어올 거고 종목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바로 연초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세 좋을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룡의 해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빨갛게 물들이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50분 동안 준비해 오신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으로 따라가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좌에 빨갛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살짝 자랑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 상위 탑10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 한눈에 싹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사실 워낙 성품이 선비 같으셔가지고 자랑을 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이 한 종목에서만 수익률이 540%가 넘어가고 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395%로 400%에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우신 시스템 200%를 넘겼고 메지온 148%, 사마 알미늄 148% 넘긴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대표님처럼 세 자릿수 수익률 나도 갖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면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고 돈줄 종목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힌트까지 다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얼마 후면은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CES 관련해서 상승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주도주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주도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반도체 그리고 같이 엮여 있는 로봇 AI 이쪽이 지금 주도주로 엮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가전 박람회 매년 1월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CES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최대 부스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올해도 AI는 기본이다. 온디바이스 AI 이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요즘 시계라든가 이런 웨어러블까지 해서 다 부착해서 진행하겠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쪽, 모빌리티 쪽까지도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니까요. 사실은 종합 가전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홈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LG와 함께 세계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삼성에서 CES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핏 이게 사실 작년에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연말에 출시가 못 됐죠. 목표는 연말까지였는데 사실 4분기에 이 공장에서 양산하기 바로 직전에 스탑을 하고 우리 조금만 더 수정할게, 좀만 더 제대로 된 걸로 출시를 하겠다 해서 출시를 미룬 겁니다. 그래서 뭐 불량이 나와서 문제가 되거나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상반기 안에 나온다.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안에는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주행보조 로봇. 이름 그대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을 보조해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질을 높여주겠습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뜻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현재와 미래 뭐 해가지고 지금 뭐 HBM과 CXL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이 HBM과 CXL은 뭐예요? 미래 성장 동력이란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가 가치주라고 보통 부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 항상 나와 있고 항상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엄청난 성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장 최근에 성장할 때가 언제예요?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HBM과 CXL이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고 그리고 XR 기기라던가 이런 로봇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치주의지만 성장성도 추가적으로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78,700원 제가 77,500원 요 구간은 아마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8만 원대 넘어갈 텐데 82,500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9층 그리고 꿈의 10만 전자까지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지 충분히 이번 상승 구간 뭐 조정이야 중간에 한두 번 올 수 있겠지만 이번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래도 8만 원 넘어가면은 8만 원 위에서는 한 25%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 추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업은 어떠냐? 본업은 가전이나 스마트폰 생각보다 판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바닥권에서 지금 턴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삼성전자 기존에 물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혹은 최근에 샀다 더 들고 하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하면 하나마이크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9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3개월 정도 쉬었네요. 이제 슬슬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3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29,350원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내려오면 사거나 아니면은 3만 원을 돌파하면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사실은 HBM 쪽으로 먼저 앞서갔죠.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물량이 하이닉스가 다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랑 다 들어가는 건데 워낙 이제 AI 반도체 쪽에 수요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붙여가고 있고 한미반도체 이미 4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고 6만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거 아주 좋습니다. 6만 원만 유지하면 보유하시면 돼요. 6만 원 위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 또한 기판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게 한 5천 원 구간에 있던 종목이 43,000원 갔으니까 이 8배가 넘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는 거는 아주 정당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반년 정도 쉬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반년 정도 쉴 수 있다. 이제는 3만 원 넘어가면은 이 종목 또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27,5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는 거고 위로 간다면 3만 원 돌파하고 나서 종가로 안착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말씀드려도 뭐 이제 입 아픈 종목이에요. 우리 검색기에서 32,600원에 딱 1년 전 오늘이죠. 여러분들께 포착해 드리고 나서 642.33% 상승했습니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 중간중간 여러분 이런 타이밍에 저희가 정확하게 포착해서 저점 알려드렸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17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살짝 수렴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넘어가서 20만 원 넘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핏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SPG. 제가 감속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3월 3일 날 교육해드리고 137%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던 감속기를 국산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3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지지력 테스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또한 36,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4만 원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핏 수혜주 중에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밴더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은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 이 섹터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보셔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우리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도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간 돈줄 종목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저희 대표님 모셔서 힌트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네. 네, 대표님 혹시 인스타그램을 좀 하시나요? 아이디는 있습니다. 아이디는 있으시군요. 네, 대표님 인스타그램은 좀 성품이 워낙 선비 같으셔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먹는 것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먹스타그램을 위주로 하시는군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최근에 X로 바뀐 트위터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SNS라고 하죠. 맞죠, 맞습니다. 오늘 힌트가 들어가는 이 종목 SNS랑 비슷한 이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저희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로 시작하는 건데 뭐 이 정도면은 제목명 그 종목명을 거의 다 알려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명 얼마든지 알려드려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도체주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47,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52,000원 돌파 시도까지 좋았는데 안착이 안 되죠. 52,000원에. 그러니까 이 저항 구간에서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 최근에 뉴스 기사 이슈가 하나 떠가지고 쿵 하고 떨어집니다. 이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펠리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2개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권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분발해라라는 기사를 기자분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자분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직까지 ASML 품질 테스트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은 양산 연도가 내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청룡회의인 올해가 되는 거죠. 양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여러분? 만들어야지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발하라고 하는데 이미 기술력은 3년 전에 갖추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이런 품질 테스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프라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알에서 한 달 정도 지금 헤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헤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쯤에는 47,000원을 넘어서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건드리고 돌파하느냐 차이지 넘어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시고 이 종목의 이제 역사상 그 고점은 이제 62,000원 돌파 시도한 저 구간인데 이 62,0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가격권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제가 박수경제TV 시청자분들께는 재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려 계신 분들 그래도 매도하시고 이 종목으로 대처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때 가격이 19,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45,000원이죠. 조정 구간인데 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6만 원대 충분히 다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EUV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이 다시 한번 양산돼서 정말로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 점프를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 꼭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힌트를 너무 쉽게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종목명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운용 방법을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종목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는 저희 대표님 교육방에서 쇼츠 영상으로 잡아드리니까요. 하단 자막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다음 섹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섹터 저희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저평가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평가주 싸게 저렴하게 매수해서 수익 내셔야 하니까 저희 대표님이 정말 다양한 종목들 지금 저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종목들 선정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들 항상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아직 안 올라갔어요 하는 종목들 바로 저평가주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30만 원 이상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도 15만 원 이상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작년 내내 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3위 차량 판매에 빛나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 현대차가 수출 300억 불 그리고 기아가 200억 불을 돌파하면서 합계 현대차 그룹에서 550억 불을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출의 탑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현대차가 아직도 이렇게 바닥권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자동차 판매만 늘어나고 있느냐? 전기차는 올해도 더 판매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슈퍼널을 이번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CES에서. 자, 슈퍼널이 뭔가요? 현대차에서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설립한 독립법인인데요. 우리가 UAM 많이 알고 있죠. 플라잉카와 UAM 이 담당하고 있는 독립법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직 이착륙장 이런 기술력과 같이 버티포트와 함께 이곳에서 이착륙하는 것을 시험해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수소 생태계. 근데 수소는 솔직히 약간 물음표이긴 합니다. 물론 수소 관련주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겠지만 수소 관련주는 좀 그렇지만 모빌리티 쪽에도 AI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체제를 대전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지금 테슬라에서는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옵티머스 이제 로보택시 쪽을 가기 위한 부분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돌입했다라는 소식 정도까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제 19만 원 올라와서 20만 원 부근에 있지만 뭐 21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뭐 3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다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섹터는 이런 자동차 섹터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제가 자동차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부품주가 조금 더 탄력적이니까 저는 부품주 좋아합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돈줄 종목들 제가 항상 대응 전략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도 보시면은 제가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쇼츠 영상이 재작년 10월에 처음 제작되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로 올라왔던 종목이 바로 이 성우하이텍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 당시에도 순식간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7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 성우하이텍이 올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요? 16,000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온 거 거의 다 내줬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거의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10,000원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를 잘 판매한다라고 하면은요, 부품사들 특히 이렇게 1차 벤더들 가장 이제 핵심 벤더들 같은 경우는요, 이 이익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률대로 해서 판매 대수만큼 실적이 딱딱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죠. 바로 숫자로 찍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10,000원 돌파하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저 10,000원 최근에 돌파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빠르면 1월에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수 있고 뭐 아진산업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교육해 드렸죠. 현대차 조지아 공장 옆에 가장 먼저 공장을 지면서 이제 최고의 벤더 중 하나, 최고의 협력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기업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4,500원 넘어가면은 좋아지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사실 작년에 제가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뭐 2배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하고 기간 조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14만 원만 넘어가면 올해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UAM 하면은 이제 현대차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뭐 관제 쪽에 KT가 있고 인프라에 뭐 현대건설 있고 한데 이런 쪽은 사실 지금은 투자할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차라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쪽 그리고 방산 쪽으로 핵심이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련 쪽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힌트와 함께 만나봐야겠죠. 자, 힌트 준비되어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제가 이재선 대표님께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두 번째 돈줄 종목부터 대표님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이 종목을 두 글자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불의 신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을까요? 불의 신이요. 네네. 불의 신이요. 우리가 흔히 질투의 땡땡 이렇게 부르곤 하잖아요. 질투의 화신이요. 맞습니다. 저희 네. 대표님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정말 간편하게 맞추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설명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불의 신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뭐 거의 뭐 종목을 그냥 알려드리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목은 계속 알려드려도 돼요. 종목명을 그냥 공개해드려도 상관없어요.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평가주는 무엇이냐? 바로 자동차 부품주.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성우하이텍, 아진산업과는 조금 달라요. 왜? 13,000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먼저 돌파해서 휴식까지 잘 취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뭐예요? 아진산업과 성우하이텍은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 대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했잖아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면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질투의 화신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지금 교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은 제가 거의 떠먹여 드리다시피 종목 이름을 확 공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종목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매매 타이밍 그리고 전략 궁금하신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지금 딱 한 번만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 이재선 대표님 돈줄 교육방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이 있으니까요. 이 7777 입력하시고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돈줄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돈줄 종목 빠르게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에도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땡땡땡땡땡땡 총 6글자더라고요. 아, 땡이 6개군요. 네, 맞습니다. 땡이 6개인데 이 땡이 6개의 땡 중에 앞에 3글자가 네. 지적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가요? 지적 산업의 네, 계층이요. 우리가 흔히 약간 좀 똑똑하거나 네. 좀 공부를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네. 그분은 땡땡땡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지능을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이 오실까요? 아, 인텔리전스요. 네, 네, 본인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아, 종목은 알 것 같네요. 아, 네. 그러시다면 네. 제가 대표님이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저한테 지금 답을 알려주시고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번 종목은 UAM 관련주입니다. 저평가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 CES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런 UAM,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해서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 산업도 그렇고 AI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년에 챗 GTP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침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플라잉카나 UAM 쪽으로 해서 빠르게 대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CES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UAM 관련주들은 또 이제 원해 프로젝트가 또 이제 뭐 상륙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안테나 쪽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나가고 원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너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10,000원대부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너튜브에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사실 이 종목이 거의 10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작년 뭐 거의 내내 쉬었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7만 원 초반 구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8만 원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추세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부터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방 함께 하시는 방법 제가 지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일 텐데요.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바로 눌러주시면 저희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나는 교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 교육방 입장하실 때는 참여 코드 7을 4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저희 이재선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을 조금 자랑해 볼까 해요. 저희 이재선 대표님 수익률 탑10 종목들 함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10입니다. 와,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무려 6가지 종목이 세 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포스코 DX. 저희 대표님이 워낙 선비 같으셔가지고 자랑을 좀 못하십니다. 제가 이 종목 좀 많이 자랑해 볼게요. 5월 30일에 들어가셔서
이 한 종목에서만 수익률이 541%가 낮고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439%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서도 400%에 육박한 수익률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이 대체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연초에 이재선 대표님께 포트폴리오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저희 대표님 이름이죠. 이재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 이재선 대표님이 신년 맞이 포트폴리오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존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주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핫했던 분야가 있죠.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오늘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재선 대표님이 교육해드리고 또 마지막 돈줄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핫했던 섹터 바로 바이오입니다. 근데 예견돼 있던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C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12월부터 꾸준히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매년 때가 되면은 돌아오는 섹터들, 돌아오는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올해는 유독 이 CES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당겨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지요. 물론 이게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장주들한테는 적어도 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주 중에서 제약바이오에서 딱 한 종목만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편안하게 이 종목에다가 큰 비중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평가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시총상위 종목인데 저평가주의 성장주까지 다 갖춘 종목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싸도 너무 쌉니다. 이 종목 또한 저는 3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서정진 명예회장이 얘기한 대로 2030년에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는다?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세계 1위 제약기업의 영업이익 따라잡는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노릴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점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3, 4합병도 이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이오시밀러가 이 신약의 특허가 만료돼야지 출시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 블록버스터급 시작이 대거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가 아니라 1년에 1.5개 이상 2개 출시하는 이런 해도 많을 정도로 지금 거의 줄줄이 줄 서 있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리아니 악템라니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추가 성장 동력 충분하다라는 거, 유럽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3대장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와 램시마 점유율이 확 올라오면서 지금 제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램시마 SC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영업이 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영업이익률 높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있었을 때 영업이익이 25%까지 줄었는데 이제 다 회복했죠. 40%는 어려워도 30% 중후반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거기다가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한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올라온 건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번에 이제 2세 경영이 시작되죠. 서진석 이제 이사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이 셀트리온이랑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JP모건에서 셀트리온 악성 리포트를 자주 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참여 안 하는 이런 이제 초강수도 두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2세 경영 시작하면서 화해 모드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JP모건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2만 원 구간 올라왔는데 1차 목표치가 사실 여러분들께 11월 초에 말씀드릴 때 20만 원이었죠. 넘어갔습니다. 벌써 50%가 넘는 수익인데 여러분 지금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최근에 올라온 게 부담된다 하시는 분은 22만 5천 원 안착이 안 되면 한번 정리했다가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 21만 원 이하일 때 다시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충분히 대형주 아닙니까? 천천히 보유해 나가셔도 걱정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HLB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론이 가장 안정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저는 HLB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보통 약물 투여에 이제 뭐 그 횟수라든지 아니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는 실제 환자한테, 소수의 환자한테 투여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보통 임상 이상에서 대부분 임상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지옥문이라고 하는데, 이 임상 이상을 돌파해서 3상까지, 3상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간암 치료제는 지금 1차 옵션인 이제 그 아바스틴 티센트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결과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중간 미팅을 해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는 거. 그럼 생산시설부터 해서 나머지 마무리 부분만 잘 넘기면은 FDA에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신약을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67.51% 올라왔지만 공격적인 종목이라고 했죠. 이 종목이 52,000원을 넘어간다라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도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바이오주 관련해서 정말 꼼꼼하게 또 힘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돈줄 종목도 빠르게 힌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네. 마지막 돈줄 종목 힌트 빠르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세 글자인데요. 네. 세 글자 중에 마지막 두 글자가 네. 가수 그룹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힌트 같은데요. 아 근데 대표님이 네. 가수를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가수 그룹인데요. 네. 강원래 그리고 구준엽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고 네, 네. 대표곡으로는 쿵따리 샤바라가 있습니다. 저는 클론이라는 거 알 것 같은데 MZ 세대이신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아주 백과사전 열심히 뒤졌습니다. 힌트 찾다가. 그러셨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두 글자가 그룹 클론인데요. 어떤 네. 종목인지 이재선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금 이 힌트도 녹화 방송을 틀어도 될 만큼 저번에 똑같이 나왔던 힌트였죠.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2,500원 아래서 지금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뭐 한 2주, 3주밖에 안 됐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12,500원 넘어갈 건데 여러분 밑에서부터 모아가시고요. 조금 더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파하면, 기다렸다가 돌파하면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돌파되어 있죠. 다음 저항인 15,000원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5,000원 돌파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만약에 13,5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편안하게 담아보시고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 이 네 종목은 제가 오늘 저녁 7시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교육방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매매 타이밍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오늘 새해라고 정말 교육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방송 50분 동안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분석부터 해서 어떤 주도주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 받고 있고 또 CES 관련해서 상승할 종목들 다 짚어주셨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돈줄 종목 4개나 설명해 주셨죠. 이 돈줄 종목의 자세한 힌트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다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방에서는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돈줄 종목들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고 여기에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돈줄 종목 이름을 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을 잘 하셔야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1분 동안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